사장님, 혹시 직원과 말로만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하자라고 일을 시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급은 얼마로 하자, 쉬는 날은 언제로 하자, 그냥 우리가 서로 믿고 하자. 그런데요, 말로만 한 이런 약속들이 나중에는 과태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벌금까지 이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계약서 양식과 그리고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간과하고 계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분들과 상담이나 자문을 진행해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가게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안 써도 돼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이라면 사장님은 그 자체로 지금 법 위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직원이 단 한 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즉 법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근로계약서는 결국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첫 번째로 임금 관련 분쟁했을 때 저희가 증거자료가 없겠죠. 두 번째로 휴일이나 연차 휴가, 주휴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해집니다. 세 번째로 직원이 이 내용들을 신고를 했을 때 우리는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하려면 결국 말을 바꾸기 전에 이전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불분명해집니다. 그 말인즉 결국 직원이 말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 증명은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시발점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위반, 주휴일 부여 위반, 휴게시간 이런 것들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노동청에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러한 작은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장 공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옆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양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 영상을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개시일인데요. 첫 출근일이 근로개시일이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2025년 1월 1일에 출근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여기 근로개시일에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뒷란에는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출근일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개월 근로자라고 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다면 초반 3개월 자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3개월 이후에 이 근로계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초반 3개월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사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무 장소인데요. 이 근무 장소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사업장 내 혹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만 정해주셔도 충분하고 어떤 빌딩의 5층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추후에 근로장소가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유연성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장소는 좀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업무의 내용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근무 장소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채용한 직원이 간호사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간호
라고만 써주셔도 충분하고요. 이 업무 내용상에 사업주의 재량 규정을 명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면 간호 업무 외에 기타 사업주가 정하는 업무라는 재량 규정을 이 뒤쪽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업무의 내용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사업주분들께서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소정 근로시간인데요.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09시부터 18시까지 라고만 써주셔도 충분하죠. 만약에 매번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대제 근로나 뭐 3교대, 2교대 이런 식의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매번 바뀔 텐데 그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른다, 근로시간표에 따른다,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다만 그런 근로시간표나 근무표는 그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항상 공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휴게시간에 관한 분쟁이 많은 만큼 구체적으로 그 시작과 끝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우리는 점심시간 1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휴게시간이 다른 시간이라면은 1시부터 2시 뭐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휴게시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만 써놓는 거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근무일입니다. 출근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매주 5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아까 근로시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매번 바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를 역시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일은 근로시간표에 따른다 혹은 근무일표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휴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근로자의 휴일이 언젠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주 5일째 출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요일에 쉬는 날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휴일이 매번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단서를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교대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지 않고 패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휴일은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주휴일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임금입니다. 임금에는 고정급을 지급한다면 그 액수를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에는 그 250만원이라고 써주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다만 매월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저희 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 다양한 수당을 넣는 거를 과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그냥 한 방에 퉁 쳐서 넣긴 했는데 그 효력을 요즘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즘엔 고정OT제라고 하는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결국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저희 노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지급일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저희 회사의 월급날이 언제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월급날은 10날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 매월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저희 회사의 월급날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연차유급 휴가인데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신 분들은 이 내용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고정OT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저희 노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교부 의무를 다 했다라는 의사표시를 여기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했다는 서명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우리가 교부 의무를 다 했다라는 그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명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개시일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그냥 2025년 1월 1일 실제로도 2025년 1월 1일에 작성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출근 전이나 출근과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는 근로개시일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서명과 날인을 해서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보셨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체감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법인으로 상담이나 자문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혹은 문제가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지금은 자문을 해드리고 계시는 한 50대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 합의금만 2천만 원을 넘게 지급하셨었어요. 우리 사장님은요,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제조업 사업주 분이신데요. 당시에 직원은 3명 정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20년 된 거래처 사장님의 조카분이셨어요. 그 거래처에서는 형님, 우리 애를 좀 보내줄 테니까 제대로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시작된 인연이었고요. 저희 사업주분은 숙식도 해결해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업무도 그렇게 과하게 부여하지 않고 정말 잘 대우를 해주셨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그 과정에서 쓰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잘 챙겨주는데 근로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게 당시 사장님의 생각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해당 직원은 아무런 말도 없이 퇴사를 하더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당시 진정 취지는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미지급, 두 번째로는 주휴수당의 누락, 세 번째로는 휴게 시간의 미제공, 네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사업주분은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으시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말도 없이 신고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계약서라도 쓸 걸 그랬다, 이런 후회를 하셨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하지 않았었고 직원과의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원과 정말 믿는 사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우리 직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계약서를 쓰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이런 생각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결국 우리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근로계약서가 유일합니다.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근로계약서 작성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어렵다, 혹은 나는 우리 사업장에 조금 더 핏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료 근로계약서 양식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장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근로시간 분석과 임금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가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게 되는 경우에는 1대1로 현재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직원이 갑자기 말을 바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갑작스러운 노동청 신고나 근로감독에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사업주분의 시간, 에너지, 돈, 이렇게 3가지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귀찮은 종이가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과 우리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영상에 따라서 작성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 호담의 노무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